갑시다. 여유롭게. 이렇게 갑시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진지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재조직할 수 있는 사유와 행동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벤야민식 교훈을 떠올리는 건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그 손쉬운 일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제가 할 일은 뭐죠? 제가 할 일은 그 손쉬운 거 말고 쉽게 소거되지 않는 요 키워드를 한눈만 딱 패는 겁니다. 이거 좀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뭘까? 일단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이상해. 이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낙원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풍족하고 따뜻하고 끝나지 않는 여름이 행복한 그런 거죠. 그걸 낙원이라 보통 부릅니다. 근데 과거가 낙원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벤야민적 맥락에서 이거 어떻게 낙원이야?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전승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과거는 핍박받은 거예요. 계급투쟁에서 소외되고 패배하고 밀려나고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폭력당해서 뭉개지고 그런 것들이 과거입니다. 그런 거 발판을 딛고서 승자들이 전승을 보내오죠. 위대한 막 황제의 역사, 왕들의 역사, 귀족의 역사, 문화의 역사. 근데 발터 벤야민은 거꾸로 읽으려고 했죠. 문화의 역사 중에 야만의 역사 아닌 게 없다고 받아쳤죠. 저번 강의에서 세제 7번에서 받아치면서 얘기했던 걸로 밀어보자면은 요 과거는 절대 낙원일 수 없어요. 오히려 과거는 이 승자에 의해서 뭉개지고 망가지고 재단돼 버린 잃어버린 무언가, 상처받은 무언가예요.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생각해보자면 여기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입니다. 지옥에 가깝죠, 사실은. 정말 끔찍했던 시간대에 가까운 거예요. 모든 과거는 끔찍한 겁니다. 폭력을 당하고 이그러졌다는 점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낙원이냐고. 물론 이해해볼 수 있어요.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막시스트 느낌의 약간 전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뭐죠? 여러분, 혁명을 어쨌거나 우리가 원하는 건 혁명이죠. 이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인간적인 삶을 여는 것, 무슨 유적 본질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런 게 제 목표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혁명을 하려면은 누가 혁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나요? 발터 벤야민 같은 지식인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체제 내에서 뭔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혁명을 할까요? No. 혁명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체제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삽니다.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냥 좀 대충 막 좋은 게 좋은 거고 좀 맞춰가면서. 이 말이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막 우리 집 뉴스에 나오는 재벌 총수라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것처럼 막 미친 듯이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어떻게든 지금 정상 질서를 유지해 보려고 막 참고 막 좀 줄 거 주고 막 양보하고 막 적당히 타협하면서 막 하지만 그러면서 또 양심은 또 들고 있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체제가 부조리하다는 거를 머리로 모르지 않아요.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위 보는 여러분 친구나 여기 사람들이 다 빠가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머리에 든 게 우동사리가 아니라니까. 알아요. 뭔가 조금 잘못됐다. 그냥 바꿔야 한다.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다 같습니다. 지식도 가지고요. 근데 거리로 나아가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어깨동무하면서 벽에 벽을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면서 막 투쟁에 나서고 막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고 막 신문에 기공을 써가지고 막 보내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건 여러분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은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혁명가가 됐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진짜 이 체제를 뭉개기 위해서는 그걸 뭉개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체제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원한을 가진 사람만 거리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가 왜 프롤레타리아트를 직접적으로 딱 언급했겠어요? 왜냐하면 산업 현장에서 누구보다 착취당하는 사람들이거든. 너네가 피해자라고. 그럼 피해자만큼 분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혁명 주체로서 딱 집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과거가 낙원이기 위해서는 단 하나 해석밖에 없어요. 이 과거는 당연히 핍박받은, 정말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혁명 주체로서
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은 뭐예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유나 뭔가 방향 같은 반성이나 이런 것들 제시해 줄 뿐 이 사람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착각해서 안 돼요. 우리 모두 착각해서 안 됩니다. 지식인은 주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그냥 분업 시스템의 한 분과에 불과하지. 그 시스템 붕괴시킨 사람들은 원한당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과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재조직을 함으로써 지금 체제를 망가뜨리고 정지시킬 수 있는 혁명 주체가 발언할 수 있는 자궁, 좌파적인 자궁이라는 점에서 낙원이죠. 그런 점에서 낙원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또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결했으면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 아니, 말은 정말 좋았지만은 베냐민이 거꾸로 얘기해요. 그렇게 좋은 낙원을 해석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파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보, 이게 진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 진보를 되게 비꼬면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지적할 필요도 없겠고요. 좌우지간 낙원을 그렇게 좋게 해석한다 손 치더라도 태제 9번에서는 그 낙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노력을 좌파적인 시도, 벤야민적인 어떤 가능성, 자율성을 망가뜨린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모순이잖아. 아니, 뭔 소리야 그러면? 이거 이상해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딜레마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짜 해석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발터 베냐민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공통된 키워드가 뭡니까? 발터 베냐민은 종교적인 사람이다. 뭐라 했죠? 제가 그때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그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베냐민은 막시스트긴 한데 그냥 막시스트는 아니고 메시아적 막시스트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막시스트는 누구보다 종교 비판적인 이제 유물론을 밀어붙였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웨어는 맞붙을 수 없다. 따라서 메시아적 막시즘은 그 자체로 혁명 모순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신학 파트에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발터 베냐민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유예요. 구원. 이게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을 하는 존재니까. 요게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터 베냐민 사유에서. 뭐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종교적인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이 왜 종교적인 걸까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냉정하게 말할까요? 구원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 채널의 절반 이상은 50대, 60대, 40대 이쪽 좀 나이 많은 분들이 이 채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감히 주제 넘은 얘기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할 거라 생각해요. 구원 같은 거 없어요, 세상에. 구원이 뭔가요? 정의부터 해봅시다. 구원이 뭡니까? 지금 힘든 상황부터 구제되는 것. 20대들은 생각하죠. 20, 30대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내가 무슨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이러면은 내 삶이 다 좋아질 거라고.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시간을 들여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돈을 벌고 뭘 하고 뭘 하든 간에 나아지는 건 없다는 거. 나아지는 게 없다기보다는 문제가 안 끝난다는 거.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늙고 자식 생기고 세상 변하고 적응 못하고 무슨 사고 벌어지고 병들고 별일이 자꾸 터진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 삶의 의미는 또 막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막 더 길을 잃게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황성을 자꾸 허우적대는 거예요. 자꾸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구원 같은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인류를 교회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잠깐이죠. 인류를 끝난 원래부터 다시 구원이 사라집니다. 일주일마다 구원 받아야 돼요. 뭐 좌우지간 구원 같은 거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 바보거나. 그게 아니고서 우리 모두 그냥 정상적인 정신분석적 용어로 말하자면 정상인은 신경증자죠. 신경증자들 사이에서 구원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착각은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약간 좀 사회적인 의미에서 뭔가 좌파적인 엄청 막 체제를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의 구원은 뭔가요?
뭐겠어요? 우리 모두 잘 사는 사회겠지. 대동사회.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거. 모두 기쁘고 그런 것들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지적으로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래도 모두 구원받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람은 지적인 동물이 아니거든. 사람 무슨 동물인 줄 아세요?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욕망은 여러분 선악이 없습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포드. 아시죠? 그 자동차 왕 포드. 포드가 원했던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했죠. 사업가였으니까.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를 막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무슨 사회상을 생각했겠죠. 그런 걸 좋아했던 겁니다. 그럼 포드의 욕망에 반대되는 것들은 뭐예요? 그게 뭡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생태주의자들이 있겠죠. 자동차 환경을 망가뜨리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또 그런 거.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었죠. 그럼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겠어? 공산주의자들이겠지. 공산주의는 포드의 시도가 안 입고 온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 포드를 미워하겠죠. 그럼 포드가 욕망을 실현함으로 해서 포드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드가 행복해지면은 생태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것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찍는 저도 그렇고 보는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분 혼자 살지 않아요. 자급자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기, 치안, 경찰, 우편 행정, 의료 시스템, 여러분 밥 만드는 농업, 만들어진 농산물 옮겨주는 어떤 유통, 움직이는 도로는 또 누가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거둘 만한 정부 지자체가 있어야겠네. 예산심의위원회 있어야 되는 거고, 도로를 닦으려면 건축, 뭔가 또 건축 기계들 만드는 기계 공장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요 별거 아닌 걸 하기 위해서 인류는 2000년 넘게 걸려왔어요. 지금 약간 웃길 수 있겠지만 2000년 넘어섰죠. 거의 한 예수님 이전까지 합치자면 한 4000년 정도의 역사를 걸어온 집약물을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서. 믿겨집니까? 이거 하는데 4000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면 4000년 넘어 걸릴 만한 엄청난 테크놀로지이기도 합니다. 만만치 않아, 이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 사회체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마음대로 펼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욕망을 마음대로 펼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 손해를 보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조직해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를 바꾼다고 치더라도 또 누군가 소외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는 투쟁이 끝나지 않아요. 아픔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 부처의 말이 맞아요, 사실은. 물론 저는 사실 부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 친구의 세상 파악은 존중하고 동시에 긍정합니다. 이 세상 고통의 바다가 맞아요. 근데 동시에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걸 고통을 끝내고 싶어하는 전쟁과 투쟁이 끝나지 않는 뜨거운 바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일순간에 행복이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물리치고 더 나아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행복이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열정과 기쁨이 끝나지 않는 세상인 겁니다. 왜? 고통이 끝나지 않을 테니까. 역설적인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좌우지간 결론은 뭐다? 이런 거 없다.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도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개념이다. 근데 발터 베냐민은 이걸 원했어요. 바로 그 전에 니체랑 구분되는 거예요. 니체는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고통의 바다, 열정, 그쪽 개념에 니체는 머물려고 했어요. 거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좀 정확히는 그게 행복한 삶이고 니체 생각하는 초인이 추구해야 될 인간적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발터 베냐민은 니체랑 발터 베냐민 비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접읍시다. 좌우지간 니체랑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 관점에서 이걸 봅시다. 이 낙원 개념을.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뭐 그런 걸 얘기했죠. 혁명 일으킬 수 있겠죠. 실제로 혁명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혁명이 끝났나요? 그래서 혁명이 끝났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했죠.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 예시를 들어볼까요?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뭐 1919년 그 혁명한 거죠, 그게. 그래서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공산주의 종족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혁명 주체들이 누구였나요? 볼셰비키들은 되게 다 이제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데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 농부들은 약간 좀 애매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매했어요. 근데 이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으면서 구체제, 러시아 황실을, 짜르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공업화를 진행해요. 그 공업화를 가장 극단하게 진행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 스탈린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이 이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 그 공업화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누군가 손해를 보겠죠. 누군가요? 그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농부들. 그 사람들이 쥐어 짜졌어요. 막. 기근에 시달리고 막. 진짜 참혹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알아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뭔가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의 바람을 부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볼셰비키 외에 다른 수많은 멘셰비키, 다른 농부들, 혹은 거기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희생당했어요. 그 바람에 다시 한 번 더. 그 비참했죠. 스탈린주의 치하에서. 우크라이나 대기근 막 그런 검색해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러면 농부들이 권력을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 혁명에 성공했어요.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이 레닌이 이 공산주의 국가를 다시 딱 세워가지고 이 과거를 싹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대를 이뤄보자.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우리 레닌이. 근데 이때 그래서 총선이 열려요. 혁명 이후에. 총선이 열리는데 이 볼셰비키들은 다 레닌에 투표했지만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레닌한테 투표를 한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을 멈추는 것도 반대했고 그렇다고 무슨 노동자들 임금이나 이런 처우 개선을 얘기한 것도 반대했고 그 다음에 막 귀족이나 이런 사람 처벌하는 거 역시도 미그진하게 반응했던 그러니까 약간 수구랑 좀 연대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모호한 집단에게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과동을 이끌어요. 그래서 레닌이 그 정부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길을 걷게 되죠.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농부들이 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권력을 잡아도 요 내에서는 볼셰비키가 수혜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 이 사회체는 너무 복잡하고 욕망 역시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수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발터 베니엄 말도 구원 같은 거는 사실은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추상적인 방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실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걸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이 과거는 당연히 혁명적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응축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아우성 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이 세상을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서 가장 정치적 조직력을 갖춘 사람, 헤게몬을 지닌 사람들이 이제 혁명과 진보의 그 이데올로기, 헤게몬을 독점하고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사회를 밀고 나가겠죠. 새로운 사회를 열 겁니다. 근데 새로운 사회가 연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소외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었던 사람이 기득권이 되겠죠. 그럼 기득권이 된 사람이 여기 내에서 다시 한번 이 피해자들이 조직해가지고 요 기득권을 깨고 이 사람들이 제2의 기득권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제2의 기득권은 다시 혁명을 불러서 제3의 기득권, 제4, 제5, 제6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회의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너무 당연해요. 역사가 늘 이거였거든. 기득권이 자꾸 교체되는 역사입니다. 혁명이 자꾸 혁명과 반란이 끝나지 않고 그게 역사예요. 인간 역사. 왜? 인간 욕망이 동물이고 그 욕망은 사회체, 너무 복잡한 사회체 내에서 다양한 욕망들이 불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베냐민의 이런 서술은 너무 지당한 서술이에요. 이 바람이 모든 걸 진보라는 이름으로 이 진보란 헤게몬을 지닌 이름이 자꾸 이걸 붕괴시킨다고. 뭐 좌우지간 그런 얘기입니다. 앙겔스 노구스에 대한 태제 9번에 대한 저의 해석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거는 단순히 역사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발터 베냐민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역사와 인간사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존재 일반 굉장히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엄청 큰 틀 내에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뭐라 해야 될까.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겔 노부스, 새로운 천사는 절대 미래를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저게 좀 강조점을 찍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사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 파국, 회오리, 요 진보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역동성을 잃을 수도 없어요. 역사가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완전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너무 욕망이 다양하고 사회적인 걸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봤을 때 소외당하고 뭉개지고 자꾸 헤게모니가 바뀌고 지도층, 기득권이 교체되는 그 반란의 역사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간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 발터 베냐민이 할 수 있던 건 뭘까요? 그건 단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개념의 대화라고 하는 요게 발터 베냐민의 철학적 유언장이라고 했죠. 굉장히 암담하지만 너무 답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역사를 다시 한번 더 거꾸로서 솔질해보자 라고 하는 굉장히 절망 속에서도 한 점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목소리가 담긴 텍스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절대 죽은 것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조직하려 노력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가능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으니까 더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체제, 새로운 삶, 가능성, 유토피아 그런 게 여러분 실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세상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 발명하고 더 매달리고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는 것. 그게 삶이고 진보고 정신이고 철학이고 더 넓게 얘기하자면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약간 허무주의죠. 이면서도 동시에 뭉클한 감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결론은, 강조점은 이미 4번, 5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앙겔로스 노부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고 발터 베냐민 여기에 진정으로 꽂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 하고 싶었네요. 좋아요. 이걸로 역사 파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파트가 끝났고요. 이제는 발터 베냐민 언어론과 그 다음에 주권 폭력에 대한 그거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스케치가 마무리 되겠네요. 아마 35강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좌우가 오늘도 긴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총총.